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낸 K-방역이 중대한 기로에 처했습니다. 국민께 멈춤을 강조하고 협조만 요구하는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협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책임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방법을 찾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충분한 중환자 병상과 백신 확보를 통해 사회적 안정을 이끌어낼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치명타를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 대책도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광화문 집회는 차벽 세워 가로막고 민주노총 집회는 눈 감는 시기라면 코로나19는 잡힐 수 없고 국민의 협력을 요청할 자격도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멈춤 조치가 실제 생업에 어떤 고통과 혼선을 주는지 또 다른 풍선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보완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정부는 그동안 K-방역 자화자찬 이외에 무엇을 했느냐는 국민의 엄중한 책임 추궁이 곧 뒤따를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허무한 개각 인사를 보며 다시 한번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형이 선고된 형사재판 판결문에는 보통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죄질이 나쁘고 장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 한마디로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관용을 베푼 판결의 양형 이유를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사과도 없이 오기만 부린다면 관용을 베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과 이번 개각이 딱 그렇습니다. 인사는 국면 전환과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각은 한마디로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방화 개각입니다. 도대체 왜 개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그동안 번호표 뽑고 기다렸던 캠코더 인사들에게 한 자리 주려는 보은 개각입니까? 특히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오기와 독선 인사의 결정판입니다. 김현미 장관의 경질까지 포함하면 총 25번의 부동산 정책 중 잘한 것은 25번째밖에 없다는 게 민심이었는데 이런 인사라면 25번째 부동산 정책도 대실패입니다. 차라리 김현미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게 국민 화를 덜 돋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권의 부동산 정책보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낫다는 사람,
사장이면서도 지방에 있는 본사에는 코빼기를 비치지 않은 사람, 자기 측근들에게 용령 몰아주느라 정신없었다는 혹평까지 듣는 사람을 굳이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정권에 부담 주고 국민에겐 분노 주는 개각 1순위 법무부 장관은 왜 빠졌습니까? 끝까지 대신 손에 피 묻힐 사람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이미 대통령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정권의 레임덕이 심각한 겁니까? 국민 대다수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을 왜 감싸고 부둥켜 안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은 정도를 가야 하고 인사는 순리에 따라야 합니다. 내보낼 사람을 내보내지 않거나 바꾼 것이 전보다 못하다면 그런 인사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순리를 거스르고 오만과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미래는 추미애 바람에 몰락하는 추풍 낙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라면 이런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어도 정권의 잘못을 인정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에 따르는 인사를 하는 것이 지도자의 현명하고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차포 다 제외하고 졸만 바꾸는 국민 우롱 개각은 안 됩니다.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국민께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전면적인 개각을 요구합니다. 국민 분노 유발자 추미애 장관부터 경질하고 교체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도 없는 대통령 최측근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코로나19와 경제위기라는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을 제안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지 집권하기만을 위해 DJP 연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MF 외환 위기 상황에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보수 인사인 박태준, 이한동 총리를 임명하고 김중권 비서실장을 영입해 국정의 안정감을 더하고 반대 세력의 일정한 지지까지도 이끌어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역시 자신에게 직언하던 이회창 감사원장을 총리로 발탁해 정권의 면모를 일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틀렸다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총장과 진짜 검사를 찍어내려는 가짜 검찰개혁이 아니라 백없는 국민들도 검찰청 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만드는 진짜 검찰개혁 할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십시오. 그리고 보궐선거 끝난 후에도 부정선거에 부자도 나오지 않게 할 사람을 행안부 장관에 임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국민도 납득하고 야당도 박수치고 모두에게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디 역대 정권의 좋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싸우고
역사와 싸우고 상식과 싸우고 공정과 싸워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고집하기보다 국민에게 지고 야당에게 양보하고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권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충고를 드립니다. 이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독선과 폭주, 갈라치기로 이기는 것 같았지만 민심은 떠나가고 국정 동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순리를 거스리는 자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습니다. 순천자 존, 역천자 망, 이 8글자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